우리는 해외 입양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한국 아이들이 유럽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간 나라, 덴마크인데요. 제릭 비스카드 씨, 그도 5살 때 덴마크로 입양됐습니다. You speak sentences. Yeah, 조금. From your Korean Yeah, trips. trips? Yes, and Yeah, the like- Korean furniture here. Wow. I bought more furniture with me. But how did you bring this big one? My backpack. So we shipped it. Yeah, we shipped company. 10번 넘게 한국을 오가며 차곡차곡 모은 가구와 소품들이 집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I wonder if this has a different sound. Yeah, it has. 덴마크에서 한국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The way you No. 이름 박상조, 1967년 1월 9일생. 입양 서류에 적힌 건 이게 다였습니다. 석 달 만에 덴마크어를 완벽하게 터득했다는 아이는 한국말은 까맣게 잊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릴 때 20살이 돼서 양부모와 함께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We went to Seoul House. That is me. 아내 역시 한국 입양인이었습니다. 아이들 한복을 손수지어 입힐 만큼 손재주가 좋았던 아내는 7년 전 먼저 생을 마감했습니다. This kimchi is 2 months old. 30년 이상 고집스럽게 김치를 담갔습니다. Yeah. It's very fermented. It's really nice. You have the gochugaru. I have lots of garlic, ginger. I grew in my garden this year. 한국 재료를 어렵게 공수해 김치 맛은 비슷하게 만들어냈지만 친가족을 찾는 일은 전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Yeah. This is actually my hotjok. Hojak. Yeah, hotjok. Family chief would be Park Sang-jo. Myself. The foreign child is an abandoned child. This is the document that actually kind of proves that I am an orphan. There's no records of either father or mother. 고아라는 걸 알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수없이 입양기관 홀트를 찾았지만 답변은 항상 정보가 없어서 가족을 찾을 수 없다였습니다. 입양 서류를 보다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었는데요. But how is it that you type E Sang-jo and then you kind of correct it and write Park Sang-jo? So who was this E Sang-jo? Who was he? I was maybe a substitute, or he came before me, or he died, or I should have been E, or he was the Park. 해외 입양인들이 나서서 진실화훼위원회에 불법 입양 사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하자 상조 씨의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나의 서류는 과연 진짜일까?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입양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The desperation was more that all of a sudden I got this feeling of I'm running out of time. I'm getting too old. I started thinking I need to do something. I need to do it now. And I need to do it fast. 그런데 재작년 12월 홀트에서 믿기 힘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상조 씨에게 친아버지 정보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입양되기 전 5살 때까지 지냈던 기독교 양자회 카폭의 기록을 홀트가 뒤늦게 발견했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All of a sudden information about a father. You know, they had his name, when he was born, when he died, where he died, his address. I was like, how can I have these informations? And I was like, thank you. So can I have the informations? No, we are sorry. Because of the Korean privacy law and because your father didn't give us consent, we can't give the information to you. And I was like, Jesus, why wouldn't you then even inform me about these new information? 기다릴 수 없어 당장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홀트에 끈질기게 요청한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보 몇 가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주소지 대구를 찾아 구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분이 이제 대구 남구에 계셨다. 그 내용. I've tried to find the family since 1988. 그런데 홀트가 아버지 정보가 기록된 입양 서류를 주지 않아서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지 못했고 어딜 가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렇죠. 우선 저희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거친 가족 찾기라는 게 민법상 가족이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 친부 관계라든가 그 입양 뭐 아동 카드 등 입양 서류가 있어야지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부자 관계임을 알 수 있는 서류만 주면 되는데 애가 탑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에는 동생을 찾고 있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에 항상 들고 다니셨던 거예요? 네. 아, 이게 7개월 때 왜 이거 들고 다니셨어요, 항상? 처음에는 안 들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 좀 지나니까 앨범에서 오늘 꺼내봤는데 너무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넣어 다니다가 자꾸 훼손되니까 또 내놨다가 그래가 또 들고 다녔다가 코팅도 난 너무 해가지고. 찢어지니까 코팅을 하는 거죠. 그 보관이 어렵겠다 싶어서. 아버지는 어려운 형편에 입양 보낸 아들을 평생 그리다 1994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막내 동생은 온 가족의 가슴에 맺힌 한이었다는데요. 사라지면 어디에 있을까? 국내에 있을까? 해외에 있을까? 아니면 또 어디서 학대나 받고 있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많이 했었죠. 내가 볼 테니까 보내지 말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도 그때 어렸으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었어. 동생 이름은 박상교. 떠나보내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가 못 따라가 하시는데 한 50m 좀 30m 좀 뒤에서 계속 쫓아오니까 아버지가 가라고 막 뭐라 그러셨는데도 끝까지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를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막내가 태어나고 5개월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젖도 못 먹이던 상황. 지독했던 가난과 주변의 권유로 아버지는 막내를 좋은 집으로 보내자 마음먹었답니다. 남매가 아버지를 뒤따라간 곳은 집에서 멀지 않은 교회 건물이었는데요. 누나가 글을 모르던 아버지 대신 서류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적은 것 같아요. 뭐라고 적었는가, 뭐 하여튼 이름을 적었는가, 뭐 이렇게. 얼마 있다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야단 난리 났어요. 아기를 왜 보냈냐고 막 데려오라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막 계속 다투시고 그래서 아버지 갔어요. 갔는데 아기가 없대요. 아기가 없다고 그러고 갔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다급하게 동생을 찾으러 갔지만 돌려받을 수 없었답니다. 멀리 안 갔겠나, 어떻게 찾아내겠노. TV에도 그런 많이 나오잖아요. 이산가족도 나오고 뭐 부모 찾아가. 그리고 그런 프로를 보면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게 내 동생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됐을까, 막 하여튼. 한편 박상주 씨는 서울에 올라와 가족 찾기에 동분서주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일선에 있는 그 동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자녀가 확인이 안 되는데 네. 정보를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입양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나서서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The answer was that it was confidential and private information, and that I couldn't get access to the old files that Holt might have from former CAPOC. 홀트는 상조 씨의 기독교 양자회 자료를 어떻게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홀트와 같은 건물을 썼던 기독교 양자회가 1975년 모든 자산을 홀트에 넘기고 두 기관이 합병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조 씨의 자료는 50년 전부터 홀트가 보유,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I've been visiting home many times.
More than 10 times? Yeah, more than many times. I've been here. I've been living in guest house. 상조 씨는 출국하는 날까지 홀트에 가서 사정해 봅니다. Yeah. I only ask for this. That connect my father to me. 입양인의 가족 찾기를 돕는 아동 권리 보장원도 찾았습니다. 입양인이 친부모 정보를 요청하면 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공개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가 사망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According to kind of the program, my case was closed. And I said, how can it be closed? Because it just started. Then she showed me this, you know, how they do. And so where are we in this process? We're here. She said, closed, done. Connection between my father and me. That's the only thing I'm waiting for. I tried to get that document now for 3 weeks in Korea. And I didn't succeed yet. 몇 주간의 고군분투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빈손으로 덴마크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절망감이 마음을 뒤흔듭니다. Yeah. I could feel the disappointment. So I was always hoping he came back with good news. But unfortunately, he came home a lot of times with not really much progress. And I felt that frustration when he came home, having put in so much work, but he didn't get anywhere. I don't understand why everything has to be a secret, why everything is kept as a secret. I don't understand why adoptees have to struggle. It is really painful. I feel all the pain. I know how they struggle. It should be that hard because I think actually it's a human right to know about where you came from, your background. 덴마크로 입양을 간 박상조 씨는 당시에 5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바로 대구의 박의교 씨 가족이 찾고 있던 그 막내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상조 씨는 5살까지 대구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7개월짜리 아들을 되찾아오려 했을 때 왜 교회는 이미 아이가 떠났다고 했던 걸까요? 그 답은 기독교 양자회의 입양 서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해외 입양 기관들은 아동의 부모가 살아있어도 고아로 서류를 조작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양 전 아동시설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폐업한 아동시설의 자료를 전산화해서 입양인들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겠다는 계획,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복지부 산하에 있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중앙입양원 때 시작한 사업을 이어받아서 진행했는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제보가 있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폐업한 보육원과 입양기관에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모아서 전산화하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입양 기록물을 공공기관이 통합관리해 영구 보존하고 입양인들의 뿌리찾기를 돕고자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10년간 진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문제가 있다며 PD수첩을 찾은 두 사람,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이었습니다. 사실은 입양인 분들이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기록물 관리가 잘 되어야지만 사실 뭐 친생부모 찾기나 또는 가족 찾기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저희가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저희가 기록 관리를 하고 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에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보를 드린 거고.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들어와서 친부모를 이제 찾아줄 때 우편을 보내는 이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HMS에 올라가 있는 정보가 너무 정확치가 않다 보니 다른 집으로 이제 우편이 배송이 돼가지고 좀 큰일이 날 뻔한 적이 있다. 전산화 사업의 최종 목표는 ACMS라는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는 겁니다. 입양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또 다른 공익 제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진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애기 엄마 하나 찾으려 치면 엄청나게 뱅글뱅글 도는데 같은 이름인데 각각의 아동 고유 번호가 하나, 둘, 셋, 넷, 5개. 동일 아동인데 입력 내용은 제각각. 그 최초 84년도에 똑같은 게 2개. 그다음에 기관명이 다른 걸로 해서 총 3개가 있고 21년도에 또 하나가 늘어났고 22년도에 또 한 번 생년월일이 입력된 상태로 또 하나가 늘어났어요. 더 추가적으로 같은 아이가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났을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죠. 심지어 있어야 할 아이 정보가 없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인데 저희가 다 보냈는데 없어요. 이거 안 올라간 거예요. 얘네가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그 ACMS 시스템에 데이터가 다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에 업로드가 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검색이 안 되면 이게 내 부모가 존재하는데도 해당 사항 없음, 검색 안 됨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고요. PD수첩은 10년간의 입양 기록물 전산화 사업 서류들을 회차별로 꼼꼼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찰 혹은 수의 계약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업체는 각 아동시설에서 확보된 입양 기록물을 일일이 스캔하고 아동과 친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입양 사유 등 51개 데이터 항목을 뽑아 ACMS 시스템에 업로드한 후 검증까지 마치도록 공정이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뒤집어져가지고 그때 원장님이 그거를 팀 인증이 안 된 걸 가져왔어요. 그렇게 2013년부터 안 넣고 있었던 거죠. 근데 2019년에 이제 원장님한테 막 걸린 거죠. 이거는 깡통이네? 말이 되냐? 이거 감사하면서 알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전산화 사업은 10년간 거의 한 업체가 도맡아온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입찰이 있던 해도 동일 사업을 수행할 실적이 있으면 높은 점수를 받아 기존 수행업체가 유리했는데요. 스캔해가지고 메타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시스템에 그 시스템이 이름이 그 ACMS라고? 거기서 이제 그 조회할 수 있게 업로드하는 건 한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나요? 보통 뭐 하루 정도? 근데 업로드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러면 왜 그런 걸까요? 그런저런 사정으로 좀 이제 늦게 한 적은 있고요. 업체에서는 업로드를 완료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동권리보장원 내부에서는 업로드가 안 된 문제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이 끝나고 3년이 지난 지금은 과연 완료가 됐을까요? 전산화 사업을 통해서 대상의 한 75% 정도가 업로드된 걸로 확인을 했는데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75%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용역을 마치지 않았는데 대금은 어떻게 지급됐고 왜 장기간 문제 삼지 않은 걸까요? 이 사업을 가장 많이 담당했던 검수 책임자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은 그래도 제일 많이 담당하셨던 분이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거 ACMS 시스템 처음 만드는 분이잖아요. 13년부터 19년까지 바로 업로드가 안 되고 뒤늦게 됐는데 혹시 이게 왜 그랬던 걸까요? 죄송합니다. 이게 매주 주간 보고서도 몇 프로씩 올린다고 올렸었다는데 여기 그럼 안 됐던 건가요? 죄송해요, 정말. 귀한 자료에서 공들여 데이터를 추출해놓고 정작 시스템에는 올리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어떤 또 홍길동은 매년 걸치는 사업에 좀씩 있어갖고 그 여러 사람의 홍길동이가 거가 또
전산화가 중복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매년 이 업로드한 자료가 한 군데로 모아지기를 바랬던 거죠. 네.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목적 달성 못했어요.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해도 아직도 해결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일까요? 20만 건 정도 되는 데이터를 정리를 하고 찾아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서 서버에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게 7년이다? 저 말고 어떤 개발자가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엑셀 파일만 제대로 돼 있다? 그러면 뭐 아무리 커도 1시간 안에 끝날걸요. 그렇다면 이제라도 업로드를 하면 되지 않을까?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사업 종료 후 전산화된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나 CD 같은 저장 매체로 통상 2벌씩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잘 보관돼 있을까요? 지금 CD는 하나도 없습니다. CD는 하나도 지금 못 찾았고요. 외장 하드 같은 경우에도 준공 당시에 제출된 외장 하드도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전산화 사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확실히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2016년 전산화 자료가 있는 외장하드 있어요, 없어요? 답변 못 하세요? 외장하드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안 된다라고 보고 외장하드가 있어요, 그러면? 외장하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면 2018년 전산화 작업 결과물 CD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하나하나마다 네. 있는지 없는지 자료가 많지 않아요. 4개밖에 네, 없어요. 네. 그 4개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서 제가 답변 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 답변을 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다 있는데 국감 이후 내부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총 17회 사업 산출물을 정확히 파악한 결과 그러니까 13년 있고 14년 1, 2차고요. 네. 20, 21, 22 이렇게 5개입니다. 3분의 2가 사라졌습니다. 약간 뭐랄까 그 연도수가 안 맞는다라고 생각한 것들은 원본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한 회가 아니라 2회씩 같이 겹쳐 있고 이런 건 절대. 맞아요. 네. 아동권리보장원은 원본은 분실했지만 자체 저장 장치에 복사해둬서 데이터는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런 지금으로서는 말씀이네요. 사본이 있는데 예, 이게 예. 원본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교 대상군이 없기 때문에. 네. 왜 없어졌던 거라고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진상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고요. 저는 제일 희망하는 거는 데이터에는 로스가 없을 거다. 이게 제 희망 사항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들 저희 용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 데이터만 정확하게 있어라. 이거를 저는 제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인된 것은 사업 완료 시보다 스캔본 약 47만 페이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본 외장하드는 과거엔 금고에 보관했었다고 하는데 어쩌다 사라지게 된 걸까? 근데 이거를 실제로 업로드가 안 됐으니까 직원들이 수시로 막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 과정이 분실됐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거는. 직원들이 업로드 하다 보면 그걸 꼭 이렇게 한번 척을 누르고 퇴근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없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년 사업이 관리 부실로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거는 일단 납득 불가예요. 결과적으로 그 히스토리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건 그럴 수 없거든요. 공공 부분에 그 관리 체계가 그 정도로 허술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그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속성이 결국은 감사, 그다음에 책임 이거를 안 진다는 게 제 1차 신조잖아요. 입양인들에게 기록이 사라지는 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I'm an alien in this country, so I have to show myself. It's a part of alien awareness. We have to make visible what's invisible. That's what has been made of us. We've been made invisible by the state.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 참으로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거를 다 물에 빠뜨렸습니다. 다 사라지게 했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금까지 10년 동안 입양인들에게 2차 가해를 한 것입니다. 해외 입양인들은 공공기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한 달 동안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덴마크는 지난해 모든 입양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과거의 불법 관행이 드러나면서 해외 입양이 중단된 건데요. 한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입양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Real archive in Seoul with all the true information and all the... Is that true? But why is it because the system or like the authorities are ashamed of what happened or why is it? That's what we feared, that it would not be so systematic anyways, and you will erase some information. Make it impossible for us to They're gonna make it impossible at all. It's just horrible that you have to fight, as I told you, that you have the thing about having to fight to get your identity. Right. 입양 서류는 친부모를 찾는 입양인들에게 탯줄 같은 기록입니다. 잘못 관리하면 상상도 못한 결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미아상, 한국 이름 박상욱. 그녀는 생후 4개월 때 덴마크로 입양됐습니다. 자신은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와서 입양기관을 찾았을 때 친부 정보를 받을 수 있었고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I think he said like 미안해요, and that made me sad. 아버지는 다른 분과 가정을 이뤘는데 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lthough it was, of course, difficult and it had to be like small steps at the time, it doesn't happen from one moment to the other that you suddenly have a relationship. 3년 동안 두 나라를 오가며 애틋하게 왕래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So, you know, dressing in a white hanbok, and we were staying 3 days in the basement of the hospital, just receiving all the relatives. We had to wash his body. We had to bow every time someone came to pay his respect. So it was a very emotional time.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생전에 건네받은 연락처로 친모와도 연락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And when I saw her, I got a little suspicious because he had been telling me that you look so much like your Korean mother. And when I saw her, I didn't think I looked alike. 결국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는데 친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이복 동생이라 믿었던 남동생과도 역시나 불일치.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지 입양기관을 찾아 따져 물었더니 실수였다며 다른 파일을 내놓았습니다. And they found that okay, there's another baby file with the same case number. So I got Kim Eun-hae's file, and there was a picture inside, and they asked me, "Do you think that this could be you?" And I was actually quite happy or relieved because when I saw this picture, I knew that we invested so many feelings and so much time into building up this relationship. So it just felt like, you know, putting up and down on everything and difficult. 은혜 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입양 기록물의 전산화에서 정확성은 생명입니다. 기록물에서 데이터를 뽑고 입력할 때는 한치의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글자 하나, 숫자 하나의 오류가 가족 찾기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업체의 전산화 작업이 끝나면 외부 감리 업체를 거친 후 내부 검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10%의 샘플만 감리 조사한 결과입니다. 친부모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같이 결정적인 정보들을 잘못 입력하거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조사하지 않은 90%는 다를까요?
사업 기간 내내 동일한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감리를 거의 도맡았습니다. 발견된 오류는 어떻게 조치했을까요? 메타데이터 작업이 검사가 끝나면 저희가 사업자한테 주고 나와요. 그날 당일날 발견된 오류를 사업자한테 주고 나오면 사업자가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근데 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날 확인하죠 저희가. 결과 보고서에서 발견된 오류는 조속히 수정하고 샘플웨이 데이터도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시정 조치 결과는 확인할 수가 없었답니다. 조치 결과서가 따로 붙어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돈이 나갈 수가 없죠. 그게 안 붙은 상태에서 그것이 제출되지 않으면 사업 종료가 안 돼요. 그게 절차예요. 과연 당시의 오류들은 이제는 수정이 됐을까? 원본 서류에는 친모 이름이 있지만 입력을 누락한 경우 친엄마 이름 없어요. 모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정보를 못 보는 거죠. 친모의 성이 이 씨인데 김 씨로 입력됐던 경우 엄마 이름이 이 이름이 다 김씨가 이게 지금 다 하나 둘 셋 다섯 개 중에 요거 하나 맞고 나머지 다 되는 거예요.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름과 행여널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값이잖아요.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의 값들은 검수를 한 번씩 더 봅니다. 통상. 네, 왜냐면 너무 중요한 거니까. 왜냐면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거 아인 사람이 찾으러 왔을 때 못 나오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거든요, 진짜. 아예 뒤집어지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데이터 무결성 검증 과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DB는 못 쓰는 DB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DB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흔히 IT 쪽에서 얘기하는 가비지 데이터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제가 왜 해외 입양 분들이 이렇게 시위하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게.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자 용역업체는 내용도 없는 백지면까지 스캔해서 검수를 받고 해상도가 전부 미만입니다. 해상도가 유독 낮은 산출물을 내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뭘까? PD수첩은 기록물 사업에 참여했던 아동시설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접 기관을 찾아가서 보유 자료를 확인하고 현장에서 스캔을 해야 합니다. 그 MBC 시사교양국에서 나온 네네요. 그렇죠. 이거 하고 아마 유선으로 전화 와서 보내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던 것 같아요. 유선으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도 직접 오지 않고 자료를 셀프 스캔해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침을 받으셨던 혹시 기억? 아니요, 없어요. 해상도 이런 거는 딱히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저희가 들고 있는 그냥 서류들을 다 스캔해서 그냥 보내준 게 다거든요. 다른 지역의 보육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의뢰를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스캔을 줘라 그래가지고 종이들이 지금 막 예전 종이들은 거의 막 이렇게 다 찢어지거나 이렇게 낡아진 종이들도 많아가지고. 오래된 서류들은 가독성 때문에 해상도가 높아야 하는데 기관에서 직접 스캔하다 보니 보유 스캐너에 따라 결과가 달랐던 겁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이거를 드려야 되는 거며 이게 워낙에 40년이 넘는 정보인데 이거를 다 방대하게 다 줘야 되는 거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원마다 많이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저 MBC에서 일하는 이남희 PD라고 하는데요. 많은 서류들 중 어떤 것을 영구 보존할지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역시 기관들이 직접 정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들을 보냈던 것일까? 그분들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죠. 그 대장은 진짜 별거 아니에요. 얘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입양 갖고 이거를. 현장에 가지도 않고 대신 해준 자료를 받았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건지 이런 요청은 누가 했던 걸까요? 네, 확인해 보니까 아동권리 보장원 쪽으로 보내긴 했네요. PRC로 저희가 보냈습니다.
ncrc.or.kr. 아, ncrc.or.kr로 보냈습니다. 네네. 분노한 입양인들은 아동권리보장원 직원들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습니다. 과연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려면 원본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시설들이 보관하고 있을지 86개 기관에 모두 연락해봤습니다. 일단 소재지도 연락처도 없어진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폐업이 돼서 저희는 서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무했던 직원도 없기 때문에 그게 원본이 없대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그거 개인정보 보호법규랑 마찬가지로 다 폐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진짜 지하에도 서류가 많았었거든요. 또 자문을 구했더니 다 폐기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거는 어쩌다가 뭐 30년, 40년 만에 찾아와서 내 기록 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남겨두지는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국정감사장에서 질책이 빗발쳤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복지부는 뭐 했어요? 복지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 지도 감독을 했던 실적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더 시행되는 법안에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영했다는 건 지금 반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에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지도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뭐 했습니까? 공익제보자의 문제 제기에 복지부에서 파견된 간부가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폭로됐습니다. 복지부에서 협박하라고 공무원 파견합니까? 아동권리보장원 경영전략본부장, 본인이 저렇게 통화한 사실은 있으십니까? 아니, 원장님도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과장이 새로 와가지고 일을 하면서 캐치한 그 내용을 지금 더 크게 하면은 본인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일을 더 키우는 게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 맞죠? 수습을 뗀 지 몇 개월도 안 된 직원이 저런 이렇게 조직에 붙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상당히 좀 단혹스러운 부분이 있었고요. 저는 앞길이 지금 구말리인데 이것들이 조직에서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공익제보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직원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국감 이후에 보건복지부는 감사를 다시 진행해서 아동권리보장원에 작년 11월 말 이와 같이 통보했습니다. 업체에 과다 지급된 용역비를 회수하고 검수 담당 직원들을 징계하고 수사 의뢰할 것, 그리고 부실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자격이 있는 기록물 전문 요원이 다시 문서고를 관리하도록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아동권리보장원은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징계나 고발, 환수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다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아동권리보장원의 역할이 확대됩니다. 7월 시행되는 입양특례법 개정안에 따라 모든 기관의 입양 기록물을 이관받고 입양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전담하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맡겨질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상조 씨는 덴마크로 돌아간 지 석 달 만에 다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형제들을 찾은 겁니다. 먼 길을 돌아 드디어 가족을 만났습니다. 간절히 만나고 싶었던 이들, 궁금했던 자신의 역사. 57의 나이에 드디어 그 답을 얻었습니다. 박상조가 아닌 박상교, 진짜 이름도 찾았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찾아왔는데 왜 이제서야 만나게 된 것일까? 집으로 찾아왔던 경찰이 동생 얘기를 전해서 믿기질 않았는데 상규 씨가 출연한 뉴스 영상을 보고 단번에 알아봤답니다. Not your fault.
보는 순간에 막 이게 진짜 뭐야 생신이라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정말. 그래서 제가 막 전화해서 맞다 하면서 막 올려한테 완전 맞다 하면서 동생 맞다고 막. 이름이 어떻게 떴냐고 내가 물어보잖아. 밥상 줘라. 그래, 밥 상자까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아는데 내 이름도 어디 가서 박의 교육하고 박의 조를 듣는 사람을 박의 조를 잘 적어.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진만 봐도. 얼굴을 딱 보고 보니까 참 이거는. He just knew that you're his brother. Your brother. 예, 뭐 코가 저희 버튼을 코가 딱 똑같아요. 코가. 요런 코가 이걸로 매부리 약간 화살코. 요 귀하고 귀 요 몇 조각에 이렇게. 귀 약간 칼귀? 예. 칼귀? 칼귀시네. 다리도 똑같아. 팔을 이렇게 피면 요가 가늘고 똑같아. 손도 가늘고 이거 똑같고 손도 얘가 뭐 여기 안 보세요. 손톱도 똑같아. 손톱도 얼마나 예쁘게 똑같이 잘 생긴. 어머, 손톱이 되게. 내 손톱보다 섞어놔도 모르겠네요. 모르겠다. 섞어놔도 모르겠어. 이래 놓으면 내 손인 줄 알아. 그러니까. 한번 여기 큰 어머니, 요 빅브라더 와이프. 상규 씨는 모르던 집안 이야기. 왜 자신이 멀고 먼 덴마크로 가야만 했는지 평생 품었던 의문이 이제야 풀립니다. 매형 결혼식 때, 또 이제 여동생이 3살쯤인가 있었거든요. 걔도 잘못됐으니까. 홍역으로 죽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얘조차 그러겠다. 이러다가 자식도 다 잃겠다. 우리 집보다 나게 밥 먹고 안 살겠나. This is one of the documents. 지금껏 자신을 버려진 고아로 알고 살아온 동생. It's an abandoned child, and nothing is known about the parents. 그래 이제 애가 5살 때까지 대구에 있었고 배가 너무 고파 번데기를 그래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제 가자마자 이제 애기 데려줬을 때 바로 좋은 집으로 갔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5살 때까지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그랬는데 그게 너무너무 얼마나 어릴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안했겠죠. 말도 못하겠죠. 아버지가 자신을 되찾으러 왔고 심지어 5살까지 대구에 있었는데 왜 가족풍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입양 전 기록들을 꼭 받고 싶습니다. Real documents, document what happened before her in Kapok. I know there's a lot of finds. Yeah. I didn't know about them. Later I knew that there must be more finds. 다 있었는데 홀터에서 얘기를 안 해준 거거든요. 그 안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일행을 시키기가 어렵다고 내가 알아요. 완전히 알아야만이 일행이 가능하지. 포기하지 않는 상교 씨의 요청에 결국 홀트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10월 말까지 서류를 보낸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기독교 양자선교회인가요? 거기에서 생산됐던 문서는 결국 홀트가 생산한 문서가 아니어서 본인들이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우리 문서 이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문서 이관해오겠다. 2,300여 명 기독교 양자회 아동 자료가 이번 사례를 계기로 모두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카폭 자료 가지고 왔어요. 또 입양기관 직원하고 서로 확인한 과정에서 목록표 작성을 하는 건데 거기 작성된 거를 저희가 받아보니까 박상조 입양인 이름이 없어요. 원본 자료 박상조 입양인 걸 뺐다는 말인가요? 그렇죠. 아유, 정말 어렵네요. 홀트는 50년 동안 캐비닛에만 넣어뒀던 상교 씨의 서류를 이제 와서 자신들이 관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박상조님은 아버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를 놓친 거잖아요. 이러한 그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문제는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으로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의 기록을 뭐 적극적으로 위조를 했든 혹은 굉장히 부실하고 부정확하게 관리를 했든 어쨌든 그런 만연한 뭐 고의나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좀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들이 좀 계속 시작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의 어떤 입양기관이 제도의 불충분한 규율 뒤에 숨어서 굉장히 이제 방어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대하는 이런 태도들을 조금이라도 바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돌도 되기 전에 헤어진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가자. 오, 이제 높으니까 못 올라온다. 처음부터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면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박봉, 병천. 병청. 상규 오빠 왔어요. 상규 씨가 떠나고 한참 뒤 태어난 여동생은 그래 보고 싶어 했던 상규 오빠 왔어요. 아버지의 아픔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런 게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일까요? 묵묵히 벌초에 몰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는 1994년. 그 1년 전에 상규 씨는 한국에 와서 석 달을 머물며 가족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때가 부자가 만날 수 있었던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상조가 왔어요. 57년 만에 상조가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네요. 죄송합니다. 일찍 찾아서 빨리 데리고 와서 상조가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아 외롭게 싸워온 상규 씨. 꿈에도 그리던 가족 곁에 이제 나란히 섰습니다. Any word you want to say to your father?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다. 아버지는 한 번을 마음 놓고 웃어보셨을까? 평생 막내 아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미안해하셨을까요? 만나야 될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현실. I think your name should be added to here. This is the name of the children. 해외 입양인들의 가족 찾기가 왜 이토록 힘들어야 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 측에 박상규 씨 입양 기록 관리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한국 아동을 입양해온 유럽 국가들이 연이어 해외 입양 중단을 선언하고 입양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정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수용국이 먼저 반성하는 모습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국 역시 올해 진실화해위원회의 불법 입양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과거 아동의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실 관리했고 가족의 의사에 반해 해외로 보내지기까지 했다면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심 어린 사과는 정말 최소한의 것이 아닐까요?